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새해 첫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전 세계가 슈퍼선거, 전쟁과 이상기후 등으로 격동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올해 국제사회는 어떤 이슈들과 마주하게 될까요? 오늘 첫 소식,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인 미국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욕 이윤정 PD 특파원, 미국은 올해 백악관 주인이 바뀝니다. 약 2주 뒤면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당선인 측은 주요 인선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2기 행정부는 트럼프의 국정기조를 열렬하게 수행할 충성파로 채워졌는데요. 국방부 장관 지명자인 피트 헤그세스의 성비위 의혹을 비롯해 사돈과 예비 며느리까지 친인척을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CEO가 지나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내외의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 비자 문제를 놓고 머스크와 마가 진영 간에 심한 내분이 일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올해는 어떤 이슈가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게 될까요? 미국 우선주의가 귀환하며 국제 질서의 대지각 변동이 예견되는 만큼 트럼프와 국제사회의 갈등이 큰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파리협정과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뿐만 아니라 나토 탈퇴를 검토하겠다며 회원국의 분담금 추가 지불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멕시코, 캐나다 등에 대한 높은 관세를 비롯해 전 무역국 대상의 보편 관세도 예고해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파나마가 운하 통행료로 미국을 갈취한다며 이를 인하하지 않으면 운하를 내놓으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파나마가 영토 주권의 문제라고 즉각 반발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파나마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미국 대사관이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사진을 불태우며 강력한 비난을 쏟아냅니다. Donald Trump y su delirio imperial no puede reclamar ni un solo centímetro de tierra en Panamá. 시위의 발단이 된 건 이틀 전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이었습니다. Because we're being ripped off at the Panama Canal like we're being ripped off everywhere else. The principles, both moral and legal, of this magnanimous gesture of giving are not followed, then we will demand that the Panama Canal b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트럼프가 되찾겠다고 한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로 연간 14,000여 척 선박이 이용합니다. 특히 미국 컨테이너의 40%가 거치기 때문에 미국에게 필수 무역로입니다. 사실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 독립 후 미국이 건설했습니다. 완공된 운하의 운영권도 미국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1964년 미군과의 충돌이 벌어지는 등 반환 운동이 일어나 1977년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반환을 약속했고 22년 뒤 반환식에도 참석했습니다. The obligation to defend the canal, but it's always been understood that this would be done only in conjunction with and cooperation with, at the request of Panama. 지난 화요일 파나마 운하 이양 2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A rendir en pie todos un minuto de silencio en memoria del expresidente Jimmy Carter. Pueden estar tranquilos. En nuestras manos se va a quedar para siempre. 그러나 파나마 운하 반환을 되돌리겠다는 트럼프 당선인. 그의 속내는 중남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During his term in office, it was solely for Panama to manage and not for China or any other country to manage. You see what's going on there? China. 지난 성탄절, 트럼프는 중국군이 불법으로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중국군이 운영하고 있는 걸까? 파나마 운하 주요 항구 5곳 중 2곳을 홍콩 기업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 개입의 증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눈독 들이는 또 다른 곳, 대서양 북쪽 북극해에 위치한 섬 그린란드. 덴마크의 식민지였지만 점진적으로 자치권을 확대해 현재 덴마크령 자치정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트럼프는 최근 SNS를 통해 덴마크 주재 미 대사 임명을 알리며 미국에게 그린란드 소유권과 지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에도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We protect Denmark like we protect large portions of the world. So the concept came up and I said certainly I'd be strategically it's interesting. 트럼프 발언이 있자마자 무태 에게데 그린란드 총리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는 우리 땅이며 판매하지 않는다고 매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또 트럼프의 눈에 든 곳이 있습니다. 약 한 달 전 식사를 함께했던 트리도 캐나다 총리에게 트럼프 당선인은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바로 트리도 총리를 주지사라 칭하며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면 경제적 이득을 취할 거라 했습니다. I think it's hilarious. I think it's a joke, and I don't think anybody should be taking this seriously. I think Donald Trump just needs to, for a quick second. We have to be living in a dystopian time right now for this to be even a conversation, to be honest.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앞으로 주변국과의 관계가 밝아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네, 이제 진짜 트럼프와 또다시 함께할 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돌아온 트럼프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힘의 정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을 하면은 바이든의 흔적을 지우고 본인이 일기 때 남겨뒀던 정책들을 그대로 되돌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것이 이민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국경자료로 임명이 된 톰 허먼의 경우만 봐도 그런데요. 네. 사실 톰 허먼은 트럼프 일기 때 이민세관 단속국 국장 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가족구금 제도를 시행을 해서 좀 논란이 컸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불체자 신분인 부모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격리해서 수용을 했던 거예요. 네, 근데 네. 너무나 이제 비인간적이다. 그래서 그렇죠. 바이든 때 폐지를 했었는데 이거를 되살리겠다는 거죠. 네, 그 가족 간의 생리별도 불사했던 당시 상황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또다시 가차없이 이민자들을 내쫓을지 이민 사회는 상당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이민자라고 할지라도 이 고급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또 정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가요? 네, 네. 여기는 또 H1B 비자라고 해가지고 고학력 전문직 취업 비자가 이 발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해외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있고 대표적인 경우가 사실은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 네, 출직군요. 네, 머스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데 이 비자를 갖고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미국 시민권을 획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한 8만 5천 명 정도로 연간 제한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사실 더 풀어야 된다. 네. 인재를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정책으로 좀 나아갈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가 골수 지지층들이 절대로 반대하는 네. 입장.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법을 찾을까는 저희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2기 경제는 어떤 것이 핵심일까요? 트럼프 1기 때부터 마카노믹스라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가장 우선적으로 실리주의 정책을 시행했다라는 것인데요. 취임 직후에 바로 이제 캐나다나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이제 불법 이제 이민도 있지만 뭐 마약 거래 같은 불법 거래도 너무 많다. 근데 사실은 네. 여기에 근원이 또 어디냐면 중국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파나마 운하에서 사실 홍콩 관련되는 이제 기업들이 사실 이곳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파나마 운하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소득세 폐지라든지 아니면 법인세 인하와 같은 여러 가지 부양적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우려가 되는 게요. 미국의 세수의 절반 정도가 이제 개인 소득세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미국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한 5경 원을 넘은 상황이거든요. 5경이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절세한다고 세금 이제 줄여준다면은 국가 부채는 더 빠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는 이거를 관세를 매겨서 뭐 메꾸겠다.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관세를 부과하면은 또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거와는 배치되게 인플레이션이 오를 수 있는 이제 이런 그렇죠. 우려도 있는 거죠. 네, 왜냐면 물건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 네, 이민자 문제도 여기하고 관련이 조금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제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통제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미국에 체류를 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도 모두 추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일자리를 이제 미국인한테 되돌려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가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이 굉장히 저렴했다라는 거예요.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쪽에 많이 종사를 하고 특히 농업 같은 경우에는 무려 42%가 이 불법 이민자들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백이 생기게 되면은 미국인들이 여기를 채우게 될 텐데 그러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건 당연히 인플레를 초래할 수밖에 없죠. 네. 참 낮은 인플레이션을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인데 그런데 이 경제 정책들을 시행하면 도리어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귀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는 또 있습니다. 바로 두 개의 전쟁입니다. 벌써 100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1년을 훌쩍 넘겨버린 가자 전쟁까지 그곳의 고단한 연말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올해로 만 3년이 돼가는 전쟁.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맹렬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은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 도네츠크주 최전방으로 향했습니다. We're now going to the place called Stabilization Point. Wounded soldiers are treated there after being evacuated from our front. 전선에서 불과 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야전병원. 부상병들은 이곳으로 후송되어 응급조치를 한 뒤 후방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 병원을 거쳐간 부상병들의 약 98%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Може поступити і 30 людей за годину, може поступити 30 людей протягом дня легкими, вгамовують тих, що кричать, а ми працюємо з важкими.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많이 지쳐갑니다.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가운데 떨어진 가족들을 향한 그리움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Тому святкувати я буду на зміні і буду готовий надавати допомогу, бо хочеться поскоріше отримати. 지난 크리스마스에는 군종 목사들이 막사를 찾아 병사들을 위로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깃들길 기도했습니다. Важкі часи свого життя, а ми зараз проходимо надважкі наші часи, то кожен із нас потім взиває до Бога. Навіть хочемо, щоб вони повернулись в свої родини, друзі, знайомі. Много нас на війні. 전쟁은 이곳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 가을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가자 지구에는 연이은 폭격으로 거의 모든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가자 지구 칸유니스에 위치한 알마와시 난민촌. 가자 지구 전역의 피난민들이 남부 해변에 인접한 이곳으로 밀려왔습니다. 파도와 바닷바람이 들이치는 환경에서 음식과 물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لا ملابس منيحة ولا جرابين ولا إشي، ما عمرنا توقعنا نعيش الحياة هذه. أنا كان بيتي كتير كويس بالشمال، بدفناش بالمرة الفراش، الرطوبة بتطلع من الأرض، سقعة بتاكلنا، بنصحى الصبح متجمدين. 겨울이 되자 기온이 떨어져 추위가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임시 방편으로 불을 피워보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합니다. حتى لو بدنا نولع نار وين بدنا نولع نار في مكان مغلق زي هذا في قلب خيمه، وحتى لو في خارج الخيمه يوجد برد، حتى لو خارج الخيمه يعني يوجد عندنا يعني هاجس من طيران الاحتلال انه اكثر. 지난달 25일 크리스마스에는 난민촌에 거주하던 생후 3주 된 아기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الأطفال الرضع لا يتحملوا درجات الحرارة المنخفضة. يجب بأي شكل من الأشكال إنهاء هذه الحرب وعودة الأهالي إلى بيوتهم. 이번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가자 지구 주민은 약 4만 5천여 명. 이 중 상당수가 아이와 여성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희생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현재 가자 지구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는 미사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나길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تكون سنة مميزة أحسن من اللي قبلها رغم الظروف القاسية اللي بنعيشها ظروف الحرب لكن إن شاء الله إنه تكون بداية سنة جديدة ميلاد جديد ليسوع نستمر معه كل أمان وخير. 네, 새해에는 진짜 더 이상 목숨을 잃지 않고 또 모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지난 12월 30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0명 규모의 포로 교환을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 올해 그렇다면 과연 종전이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바라는 상황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취임하면은 24시간 내에 전쟁을 종결시키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양측에 굉장한 압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트럼프 내각이 구상하고 있는 종전안이다라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선을 현재 상태에서 동결을 하고 양국 간의 비무장지대를 만든 다음에 일단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한 20년 정도 유예하는 그런 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비무장지대에 평화유지군을 이제 주둔을 시킨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국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유럽의 평화를 위한 것이니까 유럽이 알아서 해라라는 부분이거든요. 유럽이 직접 하라고요? 그렇죠. 근데 유럽의 군사력으로 이것을 충당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고요. 무엇보다도 러시아 측에서 이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스스로 지키던지 아니면은 결국엔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위비를 더 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토 자체를 갖다가 완전히 탈퇴하고 완전히 없애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국의 기준대로, 미국이 세운 기준대로 다시 리셋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리셋에는 결국에는 이제 돈의 문제로 이제 귀화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방위비를 기본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 GDP 대비 3%까지 증액할 가능성이 있고, 이걸 지렛대로 해서 또 다른 이제 경제적 문제를 다른 이슈를 갖다가 협상하려는 전략의 어떤 카드로 보여집니다. 예, 사실 유럽도 유럽이지만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저는 올해 좀 꼭 끝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일단 민간인 피해가 너무 컸고요. 사망자도 너무나 많았고 지금 가자 지구는 완전히 폐허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유엔의 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가자 지구가 전쟁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무려 350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정말 충격적인 이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스타트업의 국가, 소위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어떤 첨단 혁신 산업이 이스라엘 경제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당연히 핵심 인재들, 특히 젊은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이 작년에만 해도 2023년에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무려 6만 개 이상의 기업이 또 폐업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전쟁이 길어진다면 이스라엘도 잃어버린 10년 빠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네타냐후 정부에서 이 가자 지구에다가 이스라엘 정착촌을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국제사회가 좀 지지했던 어떤 두 국가 해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거예요. 휴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갈등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화약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는 지금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살고 있는 한강 커플입니다. 저희 부부는 평소에 세계는 지금을 즐겨보는 애청자인데요. 지금부터 새해를 준비하는 캄보디아를 소개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여기 바로 박한산 꼭대기에 있는 사원 꼭대기입니다. 앙코르와 볼 수 있어요. 앙코르 보인다. 이곳은 인물이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날에 이곳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합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힘든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 저희도 마음이 아픈데요. 캄보디아에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는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는 지금 여러분. 저희는 트르키예 이스탄불에 살고 있는 저는 엘베다. 저는 이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너무 좋아서 어릴 때부터 한국 드라마 또는 예능을 보면서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튀르키예 사람들이 연말이 오면 살렙이라는 음료를 마십니다. 정말 부드럽고 달달하고 걸쭉한 우유 맛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살렙을 얼리면 터키 아이스크림이 됩니다. 연말에 한국을 갈 수가 없으니 떡국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너무 맛있네요. 이곳이 한국 같아요. 튀르키예에서는 새 인사는 무틀루 일라입니다. 모두 무틀루 일라. 우리가 국제 이슈를 말할 때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는 인간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치명적인데요. 특히 아프리카에선 야생 코끼리의 개체수 보존을 위해서 다양한 보호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사냥을 허용하거나 살처분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강성훈 PD가 취재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국립공원. 코끼리 한 마리가 사파리 트럭을 번쩍 들어 올렸다 연거푸 내동댕이 칩니다. 관광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최근 남부아프리카 지역 국립공원에서는 코끼리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과 7월에는 사파리 중이던 외국 관광객들이 사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랜 내전과 밀렵 등으로 인해 한때 황폐해졌던 남부아프리카 지역 국립공원들. 각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야생 생태계는 대부분 복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야생 생태계가 되살아나면서 뜻밖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인간들의 거주지를 침범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코끼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모잠비크 마푸토 국립공원 인근의 탱가.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알렉산드레 씨는 작년 1월 코끼리 때문에 큰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Então, quando eles saiam, 2x3, estou a começar a ouvir gritos, socorro, socorro, barulho. Epa, mas o que está a acontecer? 1시간 넘게 숲을 뒤진 끝에 코끼리에 밟혀 죽은 아내의 시신을 발견한 알렉산드레 씨. 게다가 아내의 시신 옆에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Já os elefantes tiraram o bebê, deixaram do outro lado. Eu fui ver o bebê que ia ver, ainda estava em vida. Então, tentei procurar umas senhoras aqui para talvez se pode correr. 황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도 얼마 못 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참혹한 비극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Epa, foi uma coisa que para ninguém esperava, por mais que na verdade não todos, aquele é o caminho, mas aquele caminho ali foi tão doloroso. 한 조사에 따르면 야생동물과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코끼리를 가장 위협적인 동물로 꼽았습니다. 인명 피해만큼이나 사람들이 코끼리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이 애써 키운 농작물을 먹어치우거나 농지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모잠비크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로잔나 씨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몇 년째 코끼리 때문에 농사를 망치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Vou atrás do quê? Do cimento. Ir comprar, vir plantar. Então, como elefante, não tenho ajuda de nada. 더 이상 먹어치울 농작물이 없어지자 코끼리들은 로잔나 씨 집 근처에까지 나타났습니다. 집 앞에 심어놓은 망고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였습니다. Começavam a fazer. Então chegou o tempo de ver que isto aqui, senão é de morrer, para casa da mangueira.
코끼리의 피해를 입은 인간들의 보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 8월 마사이족은 3살 아이를 살해한 코끼리를 보복 도살했고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사냥을 허용하거나 정부 차원의 대규모 도살을 실시한 등 코끼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책을 실행 중인 국가들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We have got overpopulation of elephants, elephants which are destroying their own habitats, elephants which are destroying habitat for other animals, elephants which are causing erosion, elephants which are destroying everything and killing people. 하지만 코끼리에게만 원인을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대륙 아프리카. 최근의 갈등은 인간들에게 밀려 서식지를 잃어버린 코끼리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Their forests are getting smaller because we pushing them into smaller and smaller area. They need to look for food somewhere else. So as they move along, we are cutting their roots, and we're putting them inside. No, you have to stay in a national park. But if there is not enough food. 갈등을 넘어 인간과 코끼리의 공존을 위한 실험들도 속속 시도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실험 중인 벌집 울타리. 울타리에 걸어둔 벌집을 건드리면 벌떼들이 코끼리를 공격해 농경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Manake mbeleni tulikuwa tunachukia ndovu sana, lakini wakati tumewekewa BF fence ndio sasa tukajua kumbe ndovu ni wazuri. 되살아난 야생 생태계의 역설, 인간과 코끼리의 갈등. 이를 극복하고 공존을 이루어낼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이슈를 논할 때 이 나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G2 국가이자 우리 경제와도 밀접한 중국인데요. 베이징의 한 대형 슈퍼마켓. 취재진이 찾은 날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2011년에 문을 연 이 매장은 영업 부진으로 누적된 적자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매장들이 폐점하고 있습니다. 不挣钱，要挣钱他就不关了。大家都老这样忽悠忽悠，他就肯定不关上。你在这儿干了几年呢8年。那怎么办啊？这关了你怎么？办回家嘛。 14억 인구를 보고 진출했던 외국계 대형 유통사도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아 빠른 속도로 철수하고 있습니다. 수도 베이징의 상가에도 빈 점포가 늘었습니다. 교통의 요제에 위치한 이곳에서 취재진은 굳게 닫힌 점포를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那2家去年就已经关了，那家修脚，这有4家修脚，能修过来吗？关了4家。现在的话就是那头还在营业的那家。 중국의 국가대표 술이라고 할 수 있는 고량주 마오타이. 그 명성과 함께 양조사는 주식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최대의 음료 기업입니다. 중국인들의 자부심이자 자존심인 마오타이도 최근 내수 침체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년 만의 일입니다. 2303降价了吗？今天又降价了。去年多少钱？2450。 세계 최대의 쇼핑 이벤트인 광군제. 최고의 팝스타를 초대한 축제로서 해마다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0조가 넘는 매출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열기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야제도 하지 않고 매출액 발표조차 없었습니다. 就今年的双十一，也就走到头了，连个就是送货的人都看不到。曾经的这一天，你要知道，这个地方都挤不动啊，那车子多的，真的你都得排队。你看今天是啥样？聊聊。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신뢰도 중국은 110 이상을 유지해왔지만 2022년부터 급락 90 이하에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등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가라앉은 경기는 쉽게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外部环境更趋复杂严峻，国内有效需求偏弱，
经济持续回升基础仍待巩固。 베이징의 중산층 전업주부인 리하옌 씨가 창거리 마련을 위해 집 근처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가격만 물어보고 막상 사지는 않습니다. 5块钱，能不能便宜点儿？啊？最低价了，5块，价格稍微贵一点。家附近的那个市场卖的贵，还是去那边买。 집에서 제법 떨어진 노점. 이곳의 채소들은 농민들이 직접 재배해서 가져오는 것이라 중간 마진이 없습니다. 이곳에서 비로소 지갑을 열기 시작한 리 씨는 추운 겨울 밖에서 쇼핑하는 것이 힘들지만 조금이라도 싼 가격을 찾는다고 합니다. 便宜多了，市场白菜1块5一斤，这是一颗2块钱。 악화되는 경기 전망 때문에 가계 지출을 최소화해야 하는 리 씨. 평균적 수입으로 생활하는 리 씨에게 노점 쇼핑으로 아낀 돈은 아주 소중합니다. 那肯定得节省啊，而且现在工资都减，裁员，所以还得供孩子上学，肯定得生活上能省就得省。 부동산 위기에 이어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 경제. 수출주도 경제가 가져온 경제 성장의 기적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다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계가 다 힘드네요. 중국도 힘들어 보입니다. 강준인 교수님, 중국 경제가 좀처럼 살아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아주 고통을 겪고 있고 경기가 살아나려면 일단 중국 경제는 내수가 진작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중국 경제에서 그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6%, 7%가 돼야 중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작년에 37%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기를 견인할 수 있는 동력이 없어진 거죠. 잘 아시다시피 소비, 투자, 수출 여기에서 소비가 견인을 해야 되는데 소비의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구매자들, 소비자들. 근데 지금 경기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으니까 지갑을 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저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간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게 중국 지금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죠. 네. 중국은 또 현재 청년 실업도 굉장히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 얼마 전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챌린지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빈털터리 정식 챌린지입니다. 빈털터리요? 네, 한 끼는 이렇게 빈털터리처럼 했어요라는 걸 SNS에 인증을 하는 거죠. 세상에. 또 네. 우리 돈 3만 원으로 한 달 살기 챌린지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네. 아끼면 사는 거죠. 그리고 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는 아침 메뉴를 3위안 우리 돈 600원입니다. 네. 최저가로 팔기도 했고요. 네. 이런 식당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난한 청년들이 암구호를 얘기하면은 이 만두나 아니면 국수 이렇게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거를 무료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제 끼니조차 어려운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청년들의 생활고가 네.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에 60% 관세 부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이게 대전제가 그 전에는 중국하고 미국이 그래도 무역의 정상 관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지금 이미 선언한 바와 같이 트럼프 취임 직후에 공화당 내부에서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아예 철회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무역을 안 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0% 관세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사실상 100%를 매겨도 근거가 되는 이제 합리적인 이런 시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향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 전법이라고 일기 때도 많이 보셨지만 결국에 관세 매기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지언정 결국 돌아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이나 월마트의 약간 생필품과 같은 쪽에서의 불안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럼 네. 여론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되지 않을까. 즉 관세는 높게 매겨놓고 네. 나중에 서서히 협상으로서 뭔가 중국한테 베너핏을 얻으려는 그런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미중 패권 경쟁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치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AI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군사 안보 기술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 패권 경쟁을 하는 미국도 사활을 걸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생각을 해보시면 5G의 선두주자였죠. 화웨이한테 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한 적이 있고요. 또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실 마찬가지로 슈퍼컴퓨터나 AI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들어갔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쓰이는 범용 반도체도 이게 확산이 되는 모양새고요. 더 확대되는군요. 네, 12월 23일에 중국산 범용 반도체 조사에 들어갔고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복 관세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수입 통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난달에 미국 시가총액 2위 반도체 설계 기업이죠.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맞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국이 뭐 쓸 카드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희토류 희귀 금속류죠. 그 주로 반도체, 뭐 전기차 배터리나 이런 최첨단 기술에 들어가는 희귀 금속류를 거의 이전에는 90%, 지금도 70%가 넘게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작년 10월에 희토류 관리 조례라는 걸 만들어서 전부 국유화해 버렸거든요. 이전엔 광산이 뭐 지방 기업인 것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일단은 통제를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흐름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에 이제 트럼프 내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 같은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게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업가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테슬라는 상하이에 기가팩토리라고 불리죠. 굉장히 큰 자동차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중 간의 갈등이나 이런 높은 고율 관세는 심지어 뭐 수출을 끊는다 이런 거는 굉장히 꺼려하겠죠. 게다가 얼마 전에 연말에 미국 의회에서 임시 예산안이 얼마 전에 처리가 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대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어느 정도는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문제는 이 미중 갈등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 아니겠어요? 그래서 늘 나오는 게 한국은 미중 사이에 뭐 새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새우는 전혀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국이 더 이상 새우는 아닙니다. 실제로 상당한 전략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됐고, 미국으로부터도 그렇고 중국으로부터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이라는 위협 요인 때문에 직접적으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얼마든지 전략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조선업이나 이런 데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 자체가 이미 한국의 다른 전략 가치 플러스 기술적인 면에서도 협력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극대화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외교에 돌고래 외교라는 게 있잖아요. 민첩하게 빠져나가면서 돌핀 디플로매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새우 이런 쪽으로 자꾸 우리 스스로 이 자조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돌고래 외교를 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여러 변수가 예상되는 2025년입니다. 세계 유명 석학들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For the Israelis have had their gun sight. The betterment of people. At home and away, because I publish a weekly newsletter. Disorder. Disorder. My single word would be uncertain. Instability would be the single word. Now, instability can have ups as well as downs, right? Doesn't mean it all goes down. But I think volatility, a lot of bouncing around, a lot of switching back and forth. Is really a world with very few big leaders who have global visions that can bring countries together. Disorder for me means lack of peace. End up with an armistice or a frozen conflict. Problem with frozen conflicts is that they threaten to turn into hot wars once again. Loves tariffs. He's Mr. Tariff Man. There's no vision, as I can see, other than America first. We do what we want. Others accommodate us. And if you don't, we'll slap tariffs on you, or we'll withdraw our security cooperation. What I would call self-harm.
Why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ould want to promote a technology that diverts business away from the US dollar is more than a little bit mysterious. It's of interest to some people as investment. There's obviously a lot of dark money that flows through cryptocurrencies, including but not only Bitcoin. I don't think Bitcoin can challenge the global role of the dollar. Present security competi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very dangerous. But I think it's unlikely that the U.S.-China competition will result in a crisis or a war. The United States is so preoccupied with the wars in the Middle East and in Ukraine that it has a very powerful incentive not to get involved in a crisis in East Asia. Chinese have significant economic problems and political problems. Both have powerful incentives to avoid a conflict or a crisis. Trump has a deep-seated interest in working with America's East Asian allies to contain China. The real trouble for America's allies will come in Europe. I think there's going to be a real emphasis on getting the European allies to spend more on defense. Historically, he has asked America's allies to do more. I don't think many will be willing or able to do that. So we could be entering a period of uncertainty. Maybe that is the defining question of 2025, because this is a year in which AI will deliver on some big further improvements of some kind. We just continue down the existing road of widening income gaps and widening polarization driven by existing digital technologies, so that people who are already quite prosperous do better or do fine, and people who are already quite poor don't see that much improvement. I don't see much of any hope that North Korea will give up its nuclear weapons. I think they see them as essential to their security and identity. So if the United States makes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 goal, I do not predict we will succeed. We have to find something less ambitious. 네, 국제사회가 마주한 2025년 그 어느 때보다 예측이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미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전쟁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올해도 저희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해법 찾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